여기는 JBC 자유방송 자유라디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지금 경북 문경과 영주, 강원 북부 산지와 삼척, 동해, 강릉, 양양, 고성, 속초의 평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월요일인 내일 오전 사이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 스테이션은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110억 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긴 것과 비자금 350억 원 조성 등 이 씨를 구속하면서 적용된 혐의 가운데 다스 의혹부터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수사와 재판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가 검찰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헌법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점이 눈에 띄지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교육권 등에 관련한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됐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차별 금지 요소에는 국회 헌법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 담긴 성적 지향이 대통령 개헌안에는 없습니다. 헌법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건 세계적 추세라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소수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토지를 공공성 있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과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땅을 빼앗는다,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를 실시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내용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간부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제3자의 이름으로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족이나 친구 이름으로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46건의 민원이 이랬다고 그럽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사안이 많았고 33건의 실제로 제재가 내려진 내용들입니다. 방심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에서 추천하는데요. 정치권에서 협조를 구하면 방심위가 대리로 민원을 넣어서 심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을 두고 김 시장이 소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발표하는 날에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한 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여당의 유력 인사와 접촉한 점을 두고 정권의 압력을 받은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경찰관들이 장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황 청장이 장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를 달리던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 승객과 승무원 모두 160여 명이 구조됐지만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의 CGT 철도연맹과 SUYD 철도연맹 등 4개 철도 노조들이 다음 달인 4월에
공공철도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는 국유철도인 SNCF에 대해서 민간 기업의 모든 선로를 개방하고 지방 노선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철도 노동자의 임금과 연금이 너무 높다면서 건강보험과 사회보장, 연금, 노동조건 등 단체 협약의 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GT는 외주화로 수행되는 업무가 SNCF 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보다 평균 10%가 더 비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SUD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좋은 노동 조건과 임금을 보장하는 SNCF 단협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SNCF 그룹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그중 14만 명만이 철도 단협에 적용을 받으며 민영철도의 노동자는 3천 명에 불과하다는 게 SUD의 설명입니다. 서일본 여객철도 JR 니시니혼에서 전 직원 중에 80%에 해당하는 1만 4천 명이 약 2년 동안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려 20억 엔에 가깝습니다. 노동기준 감독소의 시정조치 권고를 받았고 이달 중으로 모두 지급하게 됐습니다. 한 50대 부역장은 120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 450만 엔을 못 받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호주에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입한 해외 배송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ST와는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형 소포가 늘면서 보안 검색 비용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호주의 세금은 이미 매우 높아서 시민들의 주머니가 텅 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테이션에서 황명채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JBC 자유라디오입니다.